점유권의 승계와 소멸을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공부하시다가 민법에 대해서 의문난 상황이 계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조 점유자의 승계에는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한다든지 자기의 점유와 앞사람의 점유를 아울러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아울러라는 말이 함께라는 뜻이죠. 영어로 together. 그런데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함께 주장한 경우는요, 하자도 승계됩니다. 이 뜻이 뭔지를 그림을 통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A 토지를 갑이 알면서 10년을 점유하다가 을이라는 사람이 점유를 승계받아서 선의로 5년째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자기만의 점유 선의 5년을 주장한다든지 앞사람의 점유, 즉 갑의 점유까지 합쳐서 점유를 주장할 수 있는데 갑의 악의 점유 10년을 합치게 되면 을은 악의 15년이 된다는 거, 이게 점유하자의 승계입니다. 을은 자기만의 점유 5년의 선의 주장 또는 갑의 점유까지 합쳐서 악의 15년도 주장이 가능하다. 즉 을의 선택권에 달려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이때 전 점유자의 점유란 여기 있죠. 직전의 점유자뿐만 아니라 현재의 점유자에 앞서는 모든 선점유자 포함이고요. 자, 조금 전에 그림에서 설명드렸죠. 갑이 악의로 10년 점유, 을이 점유를 승계받아서 선의로 5년 점유했다면 을은 자신만의 점유 선의 5년 또는 갑의 점유까지 합쳐서 악의 15년 주장도 가능하다. 누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을의 선택권이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상속에 의해서 점유를 취소한 경우는요, 상속은 점유 권한을 바꾸는 새로운 권한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특징이고요. 바로 그림 해놨습니다만은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소한 경우는요, 상속은 포괄 승계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어져. 따라서 상속은 타주를 자주로 바꾸는 새로운 권한이 될 수 없다. 이런 것도 바로 그림이 나오고요. 그리고 점유자는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할 수 있으나 그러나 점유기간 중 임의 시점을 딱 집어서 승계받지는 못합니다. 자, 상속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정수기를 타주점에 렌탈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요즘 정수기다 렌탈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 딸들이 어머니 정수기를 상속받게 됐는데 그러면 어머니가 상속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물려준 렌탈 정수기는 우리 것일까요? 회사 것일까요? 회사 것이겠죠. 우리 어머니의 렌탈 정수기는 우리에게도 렌탈이잖아요. 따라서 상속은 타주를 자주로 바꿀 수 없어요. 즉 정수기가 우리 것이 되려면, 타주가 자주가 되려면 정수기 회사에 얘기해서 싸게 산다든지 증여받고 필터가 오르죠. 이런 새로운 권한이 필요하지, 우리 어머니가 렌탈하신 정수기가 무조건 우리 것이다, 왜 상속받았으면 그런 얘기 못한다는 얘기 되겠어요. 어려운 말로는 상속은 타주 점유를 자주 점유로 바꾸는 새로운 권한이 될 수 없다. 새로운 권한은 매매, 증여 등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 되겠죠. 말로 풀었으면 쉬운데요, 이것이 문제가 나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속은 타주를 자주로 바꾸지 못한다. 그러려면 새로운 권한이 필요하다. 매수한다든지 증여받아야 되지, 어머니의 렌탈 정수기는 우리에게도 렌탈이지, 어머니가 렌탈해서 쓰시던 정수기를 상속받았으니까 회사에 대해서 이거 우리 것이다, 그런 얘기는 하지 못한다, 큰 얘기 되겠고요. 자, 점유권의 소멸입니다. 사실적 지배 상실로 소멸이죠. 그런데 아직 안 맺습니다만은 점유를 뺏긴 자를 하더라도 1년에 찾아올 수 있어. 그것이 점유 침탈에 대한 반환 정권인데 1년 이내에 점유를 해소했다면 점유권 상실로 되지 않습니다. 특히 이번에 혼동이나 소멸 시에는 점유권 소멸상 아닙니다. 우리가 점유권 예전에 배운 적 있죠? 소유권과 점유권도 사이좋게 있잖아. 그리고 소멸 시효 개념이 없습니다. 점유권은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시효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동이나 소멸 시에는 점유권 소멸 소용 아니다, 그런 얘기 되겠고요. 점유 효력 아까 살짝 나왔었습니다. 점유적 법은 어디에만 해당된다고? 동산에만 해당된다. 왜? 부동산은 등기를 공시하기 때문에 점유적 법은 동산에 한정된 것이고 부동산은 적법 추정이 되지 않습니다. 200조의 점유물에 대해서, 이게 뭐겠습니까? 동산이죠. 적법하게 부유로 추정된 것은 동산뿐이다. 그래서 1번에 그런 얘기 되어 있고요. 등기되었던 미등기되었던 점유의 적법은 추정되지 아니하고 오로지 점유적 법은 동산에 쓰는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민법의 점유 추정 규정 아까 배웠죠? 평온, 공연, 자조, 적법, 계속 선의 점유가 무조건 추정된다. 그러나 적법 점유는 동산에만 인정되고 특히 무과실 점유는 추정되지 아니한다. 외우시면 되겠고요. 시험용으로는 여러분 두 가지만 적법 점유는 동산만 해당되고 점유의 무과실은 추정되지 아니한다. 다시 말해서 남의 물건을 점유하는 증거는요, 자기가 과실 없이 점유했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된다. 그렇지 못하면 과실이 있음이 추정된다. 그런 얘기 되겠습니다. 왜 그런 뜻이죠? 적법은 동산만 해당되는 개념이고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번 그림을 그려놨네요. 점유 모습은 평온, 공연, 적법, 계속, 선의 점유에 추정되지만 그리고 적법은 동산만 해당되고 무과실 점유는 추정되지 아니한다. 두 가지, 적법 추정은 동산만 해당되고 무과실은 추정되지 아니한다는 거 두 가지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판례를 보시겠습니다. 점유의 권리 추정력은 소유자와 그로부터 점유를 취득한 자에 대해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건물 주인하고 세 얻은 사람 간에는 두 사람끼리는 세를 얻었다는 것, 즉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주었음을 입증해야 되지, 무조건 건물 주인과 임차인 간에는 무조건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으니까 임차인의 점유가 추정되나 그렇지는 않다는 거. 자, 권리의 추정력은 소유자와 그로부터 점유를 취득한 자, 소유자와 임차인 간에는 추정되지 아니하고 임차인이 세를 얻었음을 입증해야 된다. 현재의 점유가 적법이면 과거 적법도 추정되고요. 이런 것이 기본입니다. 현재의 점유가 적법이라면 과거도 적법하겠지라고 추정이 된다. 이런 건 뭐 시험 특별히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기본 개념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자, 중요합니다.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이것이죠. 우리가 점유에서 보통 한 문제밖에 안 나오고요. 두 개 나오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러나 점유가 모든 민법의 기본 물건이기 때문에 중요하죠. 이 과실과 비용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만은 과실은 제가 천연과실 예로서 달걀 예를 많이 들고요. 비용은 필요한 비용과 유익한 비용이 있는데 일단은 표를 먼저 보시고 교재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보시죠. 점유자의 과실은 선의 점유자는 취득할 수 있고 악의는 취득하지 못한다. 그런 뜻이 되겠고요. 비용은 두 가지가 있는데 선악불문하고 취득할 수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렇게 놓으면 어렵습니다. 자, 시골에서 담이 허술한 동네가 있었습니다. 닭들이 있어요. 옆집 닭, 앞집 닭, 뒷집 닭이 돌아다니다가 저녁 때는 각자 집으로 돌아가거든. 그런데 옆집 닭이 우리 집 마당에 알을 낳았습니다. 알은 천연과실이거든요. 그러면 옆집 닭이 우리 집 마당에 알을 낳았다. 그럼 내가 보통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옆집 닭이 우리 집 마당에 알을 낳은 경우는 내가 우리 집 닭이 난 건지 옆집 닭이 난 건지 모르지. 그러니까 일단 먹게 되죠. 즉 모른다는 얘기야. 그래서 선의 점유자는 달걀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알면서 점유한 자는 취득하면 안 되죠. 우리 집 엊그저께 암탉을 다 잡아먹어가지고 수탉밖에 없네요. 그런데 달걀이 생겼다. 우리 닭이 난 거 아니죠. 그럼 먹으면 안 돼. 그래서 선의 점유자는 적극적으로 과실 취득할 있고 그러나 악의 점유자는 취득하지 못한다는 게 기본이고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에 반해서 비용은 선악불문하고 모두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남의 물건인지 내 물건인지 우리 집 자식인지 남 자식인지 신경 쓰지 말고 돈 들이고 부하라. 나중에 주인이 찾아갈 때 반드시 비용을 받도록 해주겠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의사상자 개념입니다. 의사상자. 옳은 일 하다가 다쳤다 죽었다 그런 경우는 국가가 보호해 줘야 되죠. 그래야 서로 돕고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남의 물건이라 할지라도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잡아놓고 비에 젖지 않도록 해주고 그리고 겨울에 얼어 터지지 않도록 보호해줘라. 그에 들인 비용은 반드시 국가가 받게 해주겠고 만약에 물건 주인이 찾아갈 때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비용을 받도록 유치권 행사가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과실은 달걀이라고 생각하시고 옆집 닭이 알을 낳았다. 모르면 먹고 알면 먹지 마. 간단하고요. 그리고 비용은 모르든 알든 드리면 나중에 반드시 물건 주인이 찾아갈 때 받도록 해주겠다.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돕고 살겠죠. 의사상자를 생각하시면서 옳은 일 하다가 죽었다, 다쳤다. 그런 경우는 국가가 표창도 하고 그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비용상환청구권의 개념입니다. 자,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 제가 미리 그림을 봤고요. 과실, 모르고 점유한 자는 과실 취득합니다. 달걀 생각하시면서 항상 달걀 예를 들면서 보시면 되겠어요.
모르고 점유한 자는 달걀 먹어. 옆집 닭이 알을 낳았다. 뭐를 먹죠? 알면 먹으면 안 되겠죠. 악의 점유자는 수치한 과실을 돌려주고 그러나 실수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치하지 못한 경우는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선의 점유자는 적극적으로 과실을 취득할 수 있고 이때 과실이란 천연과실, 법정과실 묻지 아니하고 그리고 물건의 사용이익도 과실을 본다는 거. 이 선의 점유자는 부당이득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실 취득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그런 경우는 배상 의무가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없지만 그러나 불법 행위 책임은 성립할 수 있다는 거. 악의 점유자는 적극적으로 취득권이 없습니다. 알면서 점유한 자는 과실 취득하면 안 되고 과실 반환 의무 소비했다든지 또는 깨뜨렸다. 그 경우는 과실 대가를 보상해야 된다는 거. 자,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